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좀 깊게 살펴볼 자료는요. 바로 리게티 컴퓨팅의 최신 다중칩 양자 컴퓨터 기술입니다. 네, 그 최근에 발표된 CPS 136Q 시스템 이걸 중심으로 해서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핵심만 짚어보겠습니다. 시작은 역시 제일 흥미로운 소식부터 해야겠죠? 리게티가 업계 최대 규모의 다중칩 양자 컴퓨터 바로 이 CPS 136Q를 공개했다는 겁니다. 특히 이전 모델보다는요, 2큐빗 게이트 오류율을 절반으로 50%나 줄였다는 게 상당히 인상적인데요. 자,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인지, 왜 중요한 성과인지 바로 한번 파헤쳐 볼까요? 가장 큰 기술 변화라면 역시 그 기존에는 큰 칩 하나로 만들던 방식이었잖아요. 근데 이걸 버리고 여러 개의 작은 칩, 그러니까 칩렛, 이걸 연결하는 방식으로 바꿨다는 점입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레고 블록처럼 작은 조각들을 착착 이어붙이는 건데 이게 왜 더 좋을까요? 일단 그 큰 칩 하나를 완벽하게 만드는 게 사실 굉장히 어렵거든요. 작은 칩들을 만들어서 붙이면 아무래도 생산 성공률, 그러니까 수율이라고 하죠. 이게 올라갑니다. 아, 수율이요? 네. 그리고 나중에 뭐 100큐빗, 1000큐빗 이렇게 확장해 나갈 때도 훨씬 유연하게 대응할 수가 있게 되죠. 그리고 이 칩렛 구조랑 같이 정말 주목해야 할 게 바로 2큐빗 충실도인데요. 이게 평균 99.5%에 달한다는 점입니다. 99.5%요? 네, 이 수치가 그 양자 오류 수정 기술, 그러니까 큐빗이 워낙 불안정하니까 생기는 오류를 실시간으로 잡아서 고치는 건데요. 이 기술 구현에 정말 중요합니다. 아, 오류 수정이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렇죠. 오류를 잡아내는 그 코드 자체가 정확하게 돌아가려면 개별 연산의 신뢰도가 이 정도는 나와줘야 하거든요. 이게 뭐랄까, 양자 컴퓨터가 제대로 된 계산을 하기 위한 핵심 열쇠 중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리제리가 쓰는 초전도 큐빅 기술 말이죠. 이게 이온 트랩 방식보다 게이트 작동 속도가요. 1000배 이상 빠릅니다. 1000배요. 1000배나요? 와, 엄청난 속도 차이네요. 네. 이게 모든 문제에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예를 들어서 뭐 복잡한 최적화 문제 같이 빠른 계산 반복이 필요한 경우 있잖아요. 그럴 때 이 속도 우위가 상당한 이점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초전도 큐빗이랑 이온 트랩, 그 방식 차이도 흥미롭네요. 그렇죠. 초전도 큐빗은 아주 낮은 온도에서 작동하는 거고 이온 트랩은 말 그대로 이온을 전자기장으로 붙잡아 두는 방식이고요. 자, 그럼 다시 성능 지표로 돌아와서 2큐빗 충실도 99.5%의 오류율 절반 감소. 이건 정말 대단한 발전인데요. 거의 뭐 이상적인 수준에 가까워졌다고 봐도 될까요? 물론 100%는 아니지만요. 네, 상당히 높은 수준이죠. 이 성과 덕분에 리제리가 이제 확장 가능한 초전도 양자 컴퓨팅 분야에서 확실히 기술적 우위를 좀 점했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거고요. 근데 궁금한 게 99.5%면 거의 완벽해 보이는데 그 나머지 0.5% 오류가 실제 계산에선 어느 정도 영향을 주나요? 아, 그게 좋은 질문인데요. 0.5%가 작아 보여도 양자 알고리즘은 워낙 연산이 많다 보니까요. 작은 오류가 쌓이고 쌓이면 결과가 완전히 틀어질 수 있습니다. 아, 누적되면 문제가 되는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오류 수정 기술이 꼭 필요한 거고요. 리게티의 99.5%는 그 오류 수정 코드를 적용하기 위한 중요한 문턱을 넘었다. 여기에 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오류가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이걸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수준에 더 가까워졌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렇군요. 이해가 됩니다. 이런 기술 발전을 이루려면 사실 돈이 많이 들었을 텐데요. 그렇죠. 당연하죠. 결국 기술 개발을 계속하려면 자금력이 중요할 텐데 리게티의 재정 상태는 좀 어떤가요? 아, 재무 상황을 보면 좀 흥미로운 부분이랑 또 걱정되는 부분이 같이 있습니다. 아, 그런가요? 네. 2025년 2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줄었어요. 이게 주로 미국 정부의 그 국가 양자 이니셔티브 NQI라고 하죠. 이 자금 지원이 좀 늦어진 탓이 큽니다. 순손실 규모도 뭐 적지 않고요. 쉽지 않군요. 하지만 긍정적인 면을 보면요. 현금성 자산이 5억 7천만 달러 이상으로 아주 많습니다. 그리고 부채는 전혀 없고요. 올해 또 3억 5천만 달러 신규 자금 조달에도 성공했고요. 와, 현금은 정말 넉넉하네요. 부채도 없고. 네. 이 든든한 자금력이 있으니까 야심찬 연구개발 목표를 밀어붙일 수 있는 거죠. 결국 기술 개발을 꾸준히 하려면 재정적인 안정성이 뒷받침되어야 하니까요. 그렇겠네요. 앞으로의 목표도 상당히 야심차던데요. 맞습니다. 2025년 말까지 100큐빗 이상,
그리고 충실도는 지금처럼 99.5% 유지하는 침례 시스템을 만들고 4년 안에는 1000큐빗 이상의 충실도 99.9%까지 달성하겠다. 그래서 이른바 양자 우위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죠. 네, 양자 우위. 기존 컴퓨터로는 도저히 풀 수 없는 문제를 양자 컴퓨터가 풀어내는 바로 그 시점이죠. 일이겠지만 어떤 어려움들이 예상될까요? 도전 과제 같은 거요. 가장 큰 도전 과제는 역시 그 정부 연구 프로그램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는 점. 그래서 매출 변동성이 크다는 점일 겁니다. 그리고 단기적인 재무 적자를 극복하고 이 기술을 실제로 상용화해서 꾸준히 돈을 벌 수 있는 고객 기반을 만드는 게 중요하죠. 상용화와 고객 확보. 네. 하지만 기회 요인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칩렛 구조는 확장성에 뛰어나고 또 낮은 오류율은 안정적인 양자 컴퓨팅으로 가는 길을 열어주고요. 빠른 게이트 속도 역시 특정 분야에서는 경쟁 우위를 가져다 줄 수 있죠. 결국 핵심 질문은 이거 같아요. 이 최첨단 연구개발과 실제 시장에서의 생존 가능성, 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잘 잡을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네, 균형이 중요하겠군요. 자, 그럼 정리해보면 레제티의 새로운 CPS 136Q 시스템은 칩렛이라는 혁신적인 방식으로 양자 컴퓨팅 기술에서 중요한 진전을 보여줬다. 특히 높은 충실도와 낮은 오류율 달성이 인상적이고요. 야심찬 목표와 탄탄한 자금력으로 미래를 준비하고 있지만 동시에 상용화와 재정 안정성이라는 과제도 안고 있다. 이렇게 요약할 수 있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한번 생각해 볼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네, 어떤 질문인가요? 리제트처럼 큐비트수와 충실도를 빠르게 개선하고 있고 또 독특한 칩렛 방식을 쓰는 이런 양자 컴퓨터가요. 아직 완전한 양자 우위에 도달하기 전이라고 해도 당장 어떤 종류의 실용적인 문제를 푸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신약 개발 시뮬레이션일지 아니면 금융 모델링 같은 걸까요? 오늘 자료에 직접 나오지는 않았지만 한번 상상해 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질문이네요. 저희도 한번 생각해 봐야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